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사회 변화에 대하여 15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사회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던 기술은 일상에서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생활의 윤택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번에 발표한 유튜브 코로나19의 팬데믹에도 인류 문화의 다양성은 지향되어야 한다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상은 그동안 개성 존중과 다양화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마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이 적어도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세계는 대타와 쇠국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통, 통신, 물류의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대량으로 수출입하던 것이 차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제를 의지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수를 위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내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 쇼핑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택배가 도착하고 모든 일상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두들 집 밖에 다니지 않고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욱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택배 기사님들이 더욱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물건 구입에 있어서 인터넷 구매가 늘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 기존의 상점들은 점점 문을 닫는 경우가 늘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과 택배와 연계한 상점은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여튼 기존의 상점과 물건 사기에는 이제는 인터넷과 택배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습니다. 출퇴근의 왕복 2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 옷 입기 등의 준비도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근무해도 되며 아이가 곁에서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일을 해도 되는 재택근무, 여러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재택근무 해보니 괜찮네 라는 경험이 생기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회사와 개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3월 초에 입학이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이렇게 되면 정보, 통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막 시행하게 된 5G의 인터넷 정보 발달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사태를 잘 진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며 방역 체계를 잘한 나라만이 구국이 될 것이며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발표한 유튜브 중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에도 인류 문화의 다양성은 지향되어야 한다 해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종식시켰다는 자조가 있을 수 있으나 우한폐렴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이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지인 만큼 세계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까닭에 일손의 부족과 함께 물류를 수송할 수 없어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기후변화에 의한 기근과 함께 작년부터 창궐한 메뚜기 떼에 대한 피해 등으로 세계는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14억 인구의 중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밀가루와 콩 등의 잡곡류만 제외하고는 주식인 쌀과 여러 채소 등은 항상 남아도는 수확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힘듦과 함께 굶주림의 공포가 세계를 휩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하여 중세 유럽에서는 영주들에 속한 농노들이 전염병으로 대거 죽으면서 일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원제도가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모이면서 농촌의 귀족 중심의 농노사회에서 도시의 상업사회로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술력의 발달로 기계문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보, 통신의 5G 사회가 당초 계획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임과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권고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여 국민적 분노를 쌓게 하는 개신교. 그동안 태극기 부대와 우익들과 함께 빤스 목사로 불리는 정광훈 목사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여러 만행들, 촛불혁명 이후 20, 30대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거슬리는 개신교들의 여러 형태가 앞으로는 전도와 교회의 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종교에 대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반감이 큽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6.25 전쟁 후 미군 구제품의 배급이 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전되었고 7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과 함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는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아닌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민주와 복지의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독재와 비리와 함께한 개신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종교는 깨달음과 사랑의 실천을 주장하며 펼치는 것에 중점하게 되며 사람들은 개신교회가 아닌 성당이나 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4월 15일의 선거에서 우익당을 향해 표를 주어 70, 80년대의 대한민국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2020년인 오늘날 앞으로 남은 2000년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식들의 세대를 위하여 60대부터의 노인 세대들은 자신의 세대만을 바라보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달라져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대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잘 이끌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은 위기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이어야 합니다. 1947년에 출간된 알베르 까미의 장편소설 페스트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전염병에 맞서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생명 존중의 연대의식과 성실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 등 일선에서의 노력과 헌신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벚꽃놀이도 유채꽃밭도 내년으로 미루고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성 또한 훌륭합니다. 지난 1, 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그러나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국민과 나라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말씀처럼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리고 한류와 70년 전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 강국의 우리나라가 되어 남북 통일이 되며 세계의 모델이 되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